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 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바깥이 너무 더워가지고 바깥 촬영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집 다락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깥 촬영을 처음에 계획했던 이유는 오늘은 그 ICF 공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ICF 블럭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도저히 그걸 용납하지 않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ICF 공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ICF 벽체를 쌓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제 ICF 블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ICF 벽체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그 소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사용하다 남은 그 빌드블럭사의 ICF 블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다른 회사들의 그 ICF 블럭도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연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이제 다른데, 그런 거는 그 유튜브나 아니면 각사별로 마련되어 있는 기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ICF 블럭은 운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연결된, 이제 여기 요것을 이제 웹이라고 하고 블럭과 블럭 사이를 연결하는 것인데, 요것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포개져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다 조립이 된 상태,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조립되면 한 이 정도 뜨겠죠. 이 정도 뜬 상태로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빈 공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운송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운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운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에서는 이처럼 블럭과 중간에 연결하는 이 다리를 분리를 해서 그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제가 참고로 60평 집을 짓는데 그 지붕이 높은 컨테이너, 그러니까 보통 컨테이너보다 한 30cm 높은 컨테이너를 40푸트짜리 가장 큰 컨테이너입니다. 그걸 꽉 채워서 가져올 정도였으니까 물량을 계산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이제 그 저쪽 빌드블럭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재가 돼서 컨테이너가 하나 필요한지 두 개 필요한지 자기네가 이제 최대한 집어넣고 그 넣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알려주기는 하는데, 미리 알고 하면 훨씬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임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상세하게 이 블럭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그 빌드블럭사의 그 ICF 블럭입니다. 가장 그 일반적인 사이즈인데요. 참고로 치수를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센티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은 한 4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은 4피트. 그러니까 122, 일반 합판의 폭이 4피트, 8피트 이렇게 돼 있는데, 48 합판의 4쪽에 딱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122cm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습니다. 1부터 64, 뭐 여기까지가 64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수치가 써 있는데, 64가 아니라 47이네요. 이게 48. 그러니까 인치 단위입니다. 48인치. 그러니까 1부터 48인치가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가운데서 보시면 여기 넓게 BB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못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450파운드, 문헌상이 450파운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50파운드.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마다 450파운드. 그래서 굉장히 큰 무게, 한 200kg 정도를 한다는, 10개를 박으면 2톤이 되겠고, 뭐 그런 식으로 큰 하중을 받는 그 경우에는 여기다가 못을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도 박으면은 그 안쪽에 이제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단단히 잡아주긴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이제 특히 강한 이유는, 제가 이제 블럭을 하나를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거를 보느라고 이렇게 끄집어냈는데요. 이 부분이 아래처럼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거를 끄집어내는 동안에 잘못해서 잘라졌는데요. 이게 그 BB라는 게 요 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위치. 여기가 이제 좀 더 두껍고 상당히 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BB라는 것이 여기 요런 식으로 딱 설치가 돼 있고 이 위에 이제 요 두 번째 블럭이 딱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요 외부로 중간에 연결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 여기 요 부분에다가는 못을 받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이 그 못을 잡아줘서 특히 나사목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이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높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특히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에 못을 받게 되면 특히 더 많은 그런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블럭이 있고 블럭에 이런 웹이 있습니다. 블럭 이 안쪽을 좀 보여드리면 안쪽이 좀 지저분한데요. 제가 밖에 있던 걸 끄집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 웹이라는 것을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끼우고 이게 손으로는 좀 힘든데 굉장히 빡빡하게 들으면 망치로 때려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단단해서 어지간한 망치로는 이거 분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도 분해를 할 때 이걸 주변을 완전히 뜯어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쉽게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을 여기다 끼우고 이런 식으로 웹을 쭉 끼워서 두 개의 블럭을 연결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뭐 미국에서 이미 조립된 상태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운임 때문에 이 작업은 운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사를 할 때는 실제로 저희 아내가 이걸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거의 뭐 70~80%는 저희 아내가 이걸 조립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망치로 떼면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기 끝에 딱 스토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딱 물려버리면은 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조립할 때 망치로 해야만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절단을 할 때 현장에서 뭐 꼭 길이를 재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숫자 1부터 48까지 있는 그 숫자마다 눈금이 하나씩 있습니다. 요 눈금이 이제 1인치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치수로는 2.54cm가 되겠죠. 그 치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톱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일반 손톱으로 자르면 아주 쉽게 잘라집니다. 근데 자칫 잘못해서 이 부분을 잘라야 된다. 이거는 거의 완전히 몸이 젖을 생각을 하시고서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부분이 잘라질 수 있도록 이 중간 부분이요. 중간 부분을 자르셔야 되고 가로로 자르실 때도 가급적이면은 이 숫자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두꺼운 부분, 그 부분이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점선이 있는데 요 점선이나 아니면 실선 이런 부분으로 자를 수 있도록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립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조립된 상태의 블럭인데요. 여기 철근을 제가 이제 하나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블럭의 단점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 지금 폭이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상. 근데 이게 작다 보니까 이게 힘에 그렇게 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송 과정에서 이제 부러져 나가고 하는데 뭐 이렇게 몇 개 부러져 나가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손으로 해도 그냥 쑥뚝 떨어질 정도로 쉽게 파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전체적으로 원체 물리는 이빨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뭐 타설 과정에 빠져나온다던가 그러는 일은 저는 뭐 한 번도 발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수십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온 회사들이 뭐 그 정도 문제는 충분히 경험했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디자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웹이 이렇게 이 블럭 하나에 이렇게 생긴 그 다리, 요게 16개가 들어갑니다. 윗면에 8개, 아랫면에 8개. 이거는 지금 현재는 한 2-3개는 망치로 때려 박아갖고 박았는데, 나머지까지 하기에는 너무 저기해서 그냥 걸쳐놓은 상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걸 옆으로 놓고 뭐 사람이 올라와서 뛰어도, 절대로 그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하더라고요. 특히 이 스티로폼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단열성도 훨씬 좋아지는 건데, 밀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국내에서 유통된 스티로폼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스티로폼 가게에서 조각을 하나 얻어왔는데, 스티로폼이 우리나라 밀도가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작은 힘으로 눌러도 쑥쑥 들어가고, 특히 이제 밀도를 판단할 때 여기 그 알갱이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되게 판단합니다. 이 알갱이가 크면 클수록 밀도가 떨어집니다. 밀도가 떨어지는 만큼 단열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강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알갱이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인 것 같은데, 하여간 굉장히 밀도를 높게 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단열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강도도 굉장히 좋은 그런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립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일일이 쌓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이거를 톱니 바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에다가 위쪽에 쌓는 거를 맞춰서 끼우면 되면 아주 쉽게 쏙쏙 들어갑니다. 이건 좀 죄송해요,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치면은 그냥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립이 쉽고, 그 다음에 떼내기도 그냥 드러내면 쑥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쭉 쌓아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철근을 어떻게 배근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겠죠. 철근을 배근을 할 때는 이게 이제 13mm 철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런 철근을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을 끼울 때는 가운데다 이렇게 끼우시고요. 가운데다 이렇게 끼워서 쭉 끼우시면 되고, 두 번째 줄을 바로 윗줄에 끼우실 때는 요걸 한 칸 옆에다 이렇게 끼우시면은, 이렇게 끼우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각자 어긋나게 층별로 다르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수직근을 세울 때, 수직근을 이렇게 세우는데, 수직근을 세울 때 그 한쪽 면에는 아래쪽에서는 이쪽의 철근, 위쪽에서는 이쪽의 철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ICF 블럭으로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직근과 그 수평근을 철사로 엮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간격을 이쪽에서 치밀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근과 수평근이 별도의 철사로 엮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밀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철사로 엮는 것이 아니라 철근과 철근이 밀착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밀착을 그 다리의 철근 간격을 조절을 해가지고, 철근이 옆으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밀어넣게 되면 여기 완전히 밀착이 돼가지고 수직근이 완전히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근을 세우는 것이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수직근이 이제 설계에 따라서 뭐 20cm 간격, 뭐 30cm 간격, 40cm 간격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간격이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정도 되니까, 15cm 간격으로 만약에 철근 배근이 설계상에 나왔다 그러면은 매 간격마다 하나씩 수직근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30cm 간격이다 그러면은 하나 건너서 하나씩 그 철근을 세우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40cm 간격이 되겠죠. 40cm 간격일 경우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번은 이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수직근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직근을 한번 세우시면 완전하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동이 돼가지고 간격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저희 다락에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다락벽의 그 상태가, 제가 나중에 이제 이 ICF를 소개할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락에는 제가 마감을 하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그 ICF 블럭을 노출을 시켜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설할 때 여기 약간 들떠가지고 뭐 이렇게 그 콘크리트가 흐른 자국도 남아있고 그런데요. 이 블럭이 지금 현재 1단, 2단, 3단, 4단 정도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BB 이런 부분에다 이제 뭔가 고정 장치를 하게 되면은 하중을 특히 많이 받는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 부분이 서로 맞물리도록 레고 블럭 쌓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철근을 가로근이 각 칸마다 하나씩 들어있고, 세로근이 30cm 간격으로 두 칸마다 하나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것을 시공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로 시공을 하실 때 제 시행착오를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시행하다가 나중에 느끼게 된 것은 요 BB라고 써져 있는 요 줄을 제일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어떤 강도나 이런 것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할 때 혼동이 생기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위치를 일치를 시켜 놓으면은 밑에서부터 어느 부분에 못을 박으면은 단단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느 줄은 이쯤에 와 있고 어느 줄은 이쯤에 가 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못을 허공에 박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게 돼서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1층 벽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층 중간부터는 위쪽으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전부 일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거 일치시켜 놓는 것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마감 처리했는지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쌓을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들뜨지 않도록 위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가지고 세게 하면, 때에 따라서는 뭐 고무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나무를 대고 두드리면은 뭐 이가 상하지 않을 테니까 완전히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줄을 일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항상 어긋나게 끼워야 된다. 뭐 레고 블럭 끼우는 거랑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의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것이 콘크리트까지 깊숙이 박은 앵커가 되겠고요. 뭐 전선 볼트를 잘라서 콘크리트 붙기 전에 미리 집어넣어 놓고, 그래 놓고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이 볼트를 꼭 조여 가지고 단단하게 밀착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BB 줄이 있는데요. 이 줄에 맞춰 가지고 BB 위치에다가 제가 나사못을 박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앵커를 뭐 일정한 간격으로, 저쪽에도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앵커가 박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한 힘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앵커 볼트를 박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화면도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했던 부분은 실제로는 그 석가래가 이것이 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지붕을 지지하도록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석가래를 뚫고 나가게 되면은 그 기밀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벽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를 붙이고 석가래를 그 위에다가 얹어 가지고 석가래의 하중은 이 나무에서 받고, 그다음에 석가래는 지붕의 하중을 이쪽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했고요. 뭐 여기에 이제 적정한 철물을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나무가 그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비비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 하중을 많이 받는 포인트에는 나사못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볼트 앵커를 집어넣어서 콘크리트에다가 깊숙이 집어넣어서 하중에 충분히 지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하중이 그 벽체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체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그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저 나름대로 그 매뉴얼에 있는 공법과 다르게 이제 그 공법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 보강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정답은 아닌 공법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고안을 하셔서 일단은 집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ICF 블럭 벽쌓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블럭이 어떻게 생겼고, 블럭을 쌓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럭이 가진 특성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블럭을 쌓을 때 어떻게 쌓는 것인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